아이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통 어른들은 무섭긴 뭐가 무서워 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두려운 감정은 무조건 억압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어른이 봤을 때 무서운 내용의 영상이 아닌데 보다가 갑자기 무섭다고 안 보려고 하고 새로운 활동을 마주하면 체험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환경이 바뀌면 불안해하고 하지 않던 행동을 갑자기 하기도 하죠. 아이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무섭다는 말을 자주 할까요? 스위스의 철학자, 자연과학자이면서 발달심리학자인 피아제는 만 2세부터 7세까지 시기에는 시간이나 감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고 조절할 수 없어서 불안감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이들은 꿈과 현실, 상상과 실제가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꿈꾸거나 생각한 것을 진짜 있었던 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다면 하루 종일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만화를 볼 때 괴물이 나왔다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괴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 두려움이 느끼는 대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대부분의 두려움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가족과 친구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공감해주기. 아이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통 어른들은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두려운 감정은 무조건 억압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게 됩니다.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참아서 드러내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픈 신체적 고통으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이가 불안해할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맨 처음 단계는 격려가 아닌 공감입니다. 그래, 너가 걱정이 되는구나. 무섭구나.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하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학교를 옮겨서 걱정인 아이에게는 아빠도 어렸을 때 정빈이처럼 학교를 옮길 때 걱정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라고요.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줘야 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는 말을 하면서 공감해 줍니다. 아이들은 10중 8구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되물으며 신기해하고 위로를 받아요.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그 감정이 나쁜 것이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을 해주세요. 상대방의 감정에 잘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너가 저것을 가면 꼭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구나. 괴물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보기 싫구나. 이러한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거울 기법이라고 합니다. 거울처럼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충분히 이야기 나누기.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두려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서 아이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그것에 대해서 더 말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표현하고 또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빈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표현해 볼까? 숫자 1부터 10까지 있는데 1은 전혀 무섭지 않은 거고 반대로 10은 가장 무서운 거야. 네가 무섭다고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일까? 숫자의 개념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숫자 대신 신체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릎 정도는 별로 무섭지 않은 상태, 100까지는 조금 많이 무서운 상태, 머리 꼭대기까지는 최고로 무서운 상태라고 설명해 주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지 물어봐 주세요.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질문도 해보면서 대답을 못할 때는 부모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이는 무서울 때 어떻게 해? 혹시 그럴 때 너만 아는 비밀 장소가 있어? 무서울 때 어떻게 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좀 없어졌어?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아이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될 것을 미리 말해주기. 혹시 레소토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레소토는 아프리카에 있는 해발 1800m의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혼자 이 나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려지지도 않고 정보도 없는 이곳에 혼자 방문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불안감을 자주 느꼈다면 사소하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아이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새로운 곳이 장소라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비슷한 장소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인데 사진으로 봐서 아이의 심한 불안감이 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내가 앞으로 다닐 곳의 사진을 찾아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시켜주는 부모의 행동은 아이에게 엄마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과 신뢰감과 존중받는 생각이 들게 해서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을 제시하고 상기해주기.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하기 놀이를 해보며 두려워하는 상황을 먼저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병원을 두려워한다면 병원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역할을 나누어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돈을 내고 돌아가는 장면까지 역할 놀이를 하면서 재현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경우 대사를 알려주어도 좋습니다. 병원 놀이를 통해 병원을 갔을 때 마주할 상황을 미리 체험해 보면서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정 장소를 무서워한다면 이런 식의 미리 체험 역할놀이를 자주 해서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서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가 유치원 가는 게 걱정된다면 엄마가 가족사진을 가방에 넣어줄 수 있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작은 인형을 가방에 넣어줄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인형을 안아볼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렇게요. 방법을 제시하고 아이가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랑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이렇게요. 이 과정을 반복해 주면서 아이 스스로 불안을 다룰 방법을 떠올리도록 연습시켜 주세요. 부모와의 대화를 상기시키며 반복해서 말해보면서 아이는 스스로 불안을 다스릴 힘을 조금씩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믿어주기. 부모는 일단 자녀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믿은 만큼 자란다는 말이 있죠. 지금은 이 아이가 불안이 있지만 어린 시절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자녀의 불안을 대할 때 같이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너 그러면 엄마 집에 간다? 너 그러면 이제 이거 못해? 이런 식의 협박 아닌 협박과 짜증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두려움과 엄마의 화까지 더해져 정말 힘들어지고 악순환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두려움 앞에서 같이 무서워하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이 아닌 담담한 모습은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엄마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도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점점 나아질 거고 성장 과정 중 한 단계라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믿음은 따뜻함으로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왜 저렇게 무서워할까 하며 걱정되고 속상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또 내 아이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나는 그 시간을 잘 기다리면서 아이의 편에 설 것이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우리 애는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같은 말 대신 우리 애가 동물을 가까이 접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직은 낯설하지만 조금씩 친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자신을 별것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것에서 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너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강한 사람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마 라고요. 동물원으로 현장학습을 갔을 때 동물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우리 반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수호야, 너 태권도에서 무슨 띠야? 빨간 띠지. 너는 태권도를 잘하는 힘이 센 친구야. 넌 강한 사람이야. 태권도에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 저 발차기 잘하죠? 하며 늘 태권도 자세를 보여주던 수호는 제 얘기를 듣고 다행히 금방 진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 훈육 솔루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육아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